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웅입니다. 골 때리는 박기웅의 생명과학원 골박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생명현상의 특성 두 번째 속편이죠. 지난 시간에 생명현상의 특성의 내용들을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심화된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하나의 개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생명현상의 특성은 세포로 일단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포, 다세포인 경우는 조직이나 기관 이런 걸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는요, 생명현상, 즉 물질 대사라는 걸 통해서 각종 물질들을 합성합니다. 물론 이제 합성도 하고 또 분해하면서 또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요. 그죠?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네. 자, 그 다음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극과 반응. 그 다음에 항상성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발생과 생장. 그 다음에 종족 유지를 위한, 그죠? 종을 유지해야 돼, 종.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20세 되면은 우리가 왠지 생식에 동참하고 싶어져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체 수를 늘릴 때 담죠. 부모 담습니다. 유전. 그리고 적응과 진화. 이런 게 종족 유지를 위한 생명현상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등한 대장균부터 세균부터 우리 고등한 인간까지 뭐 이렇게 다 걸쳐서 해당되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장균 세균들, 여러분들 손등 보세요. 아니면 손톱 밑에 때가루 세균들 많죠. 대화해 보세요. 너 부모님 어디 갔니? 어버이 어디 있어? 다 누구나 어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균들이 나쁜 세균이면 너 엄마 아빠 생각해서 이럴 수 있니? 그럼 얘네들도 반성을 해요. 그래서 착해져요. 어버이 모세포가 분열해서 지금까지 그 세균들이나 단세포 생물들이 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버이 세대하고 똑같은 유전 형질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죠? 세포 수를 늘리는데, 증식하는데, 번식하는데 당연히 어버이 유전자를 갖죠? 유전상 나타나죠. 그런데 그 세균들, 그 대장균이 돌연 변이가 일어나. 그럼 주변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게 된 거니까 진화 일어난 거야. 진화. 유전자가 변한 거야. DNA가 변한 거야. 적응과 진화. 그러니까 하등한 생물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들의 교재하고 이제 같이 한번 연계시켜서 보겠습니다. 12페이지예요. 자, 한 번 더 세포 동그라미 쳐주세요. 세포로 구성됐죠? 그 다음에 물질대사 동그라미 쳐주세요. 물질대사, 동화와 이화. 이때 동화는 합쳐지는 거니까 머릿속에다 그리세요. 저분자가 고분자로 합체도킹! 자, 저, 고, 저, 고저. 고저예요. 자, 고저. 그러니까 얘는 뭐야? 동화니까. 저에서 고. 그죠? 그럼 에너지 들어가죠? 얘가 에너지 많으니까 흡열이에요. 됐죠? 그 다음 이화는요? 그쵸, 고에서 저로 가요. 이때 고분자가 에너지가 많으니까 나오겠죠, 에너지? 발열해요. 자, 이렇게 에너지 출입이 됩니다. 물질대사 에너지 출입된다고 그랬고요. 반드시 효소가 쓰여요. 효소가 있어야 돼요. 이게 화학 반응에서 이제 촉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화학 반응에서 이제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이제 뒤에 가면 또 물질대사 나와요. 거기 가서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효소라는 것, 뭐 화학 반응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녀석이 여기 있는 녀석 될 때 떼굴떼굴 바로 굴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야 될 언덕이 있어요. 이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래요. 이거를 낮춰주는 물질이에요. 이 효소가. 됐어요? 그러면 화학 반응이 쉽게 일어나요. 반응 속도가 증가돼서요. 됐어요? 따라서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쓰인다. 다시 효소가 쓰이면 물질 대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자극에서 반응을 한다라는 게 13페이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13페이지 좀 펼쳐봐 주세요.
자, 탐법불 봐주세요. 탐법불. 탐구 포인트 플러스. 탐구 포인트 플러스 오른쪽에 나오죠. 굴광성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러니까 빛이라는 자극에 따라서 이렇게 굽습니다. 그죠? 네, 식물이 이렇게 빛이 오는 곳으로 이렇게 굽는다. 굴광성이죠. 이것도 빛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는요. 외부 환경이 변해도 체내 환경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그래서 이제 항상성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거기서 나온 거 얘를 꼭 알아두시고요. 엄청나게 오래 뛰었어. 뭐 마라톤을 뛰었어. 마라톤 막 뛰고 나서 딱 멈췄더니 벌렁벌렁벌렁벌렁 하트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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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좀 지나니까 원위치 맥박도 원위치 호흡도 원위치 다시 돌아옵니다. 아 이거 항상성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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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성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평생을 그냥 마라톤 한번 뛰었다고 그냥 계속 벌렁벌렁벌렁 거리면 어떡해. 항상성 정말 좋은 거네요. 좋은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발생과 생장. 거기 나온 예를 봐두세요. 나비가 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beautiful한 butterfly가 돼요. butterfly. 이것은 발생과 생장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구나. 이때 체세포 분열을 하는구나. 체세포 분열을 하긴 하되 기능이 다른 세포로 분열을 하게 되면 체세포 분열인데 이 체세포 분열인데 이 세포가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간의 기능을 하고 얘는 뇌세포의 기능을 한다. 유전적으로는 동일해. 유전자는 똑같아. 왜? 체세포 분열이니까. 체세포 분열인데 유전자는 똑같아. 하지만 기능이 다를 때 이건 분열, 분화. 분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발생이다. 주로 발생해서 이제 분화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분화 동그라미 치셔야겠죠? 당연히 분화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죽순이와 엔더, 석순이 이거 비교하는 거 나옵니다. 고드름, 종유석 이거 비교하는 거. 죽순은요, 여러분들 그 어디 죽치고 있는 그런 애가 아니고요. 저거예요, 대나무. 네, 대나무. 이 대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는 경우고요. 이건 석순은요, 동굴 속에 있죠, 이거 종유석하고 같이 막 자라요. 돌들이 자라. 얼음이 자라. 이거 잘한다. 맞드 그러나 얘네들은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장은 하는데 이 생장은 같은 물질이 계속 동일한 물질이 그 같은 결정을 형성하면서 계속 자라는 거야. 예를 들면 H2O가 계속 얼음 결정으로 붙는 건 고드름이고 탄산칼슘이 계속 붙는 건 얘네들이에요. 이거는 물질 대사 안 하잖아요. 물질 대사 안 하면서 생장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생장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생장은 생물에게 얘한테 쓰는 거야. 물질 대사를 통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장을 하게 되는 건 바로 얘입니다. 얘네들은 check it out, check it out. 자, 제끼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 주시면 종족 유지의 특성 나옵니다. 생식, 유전, 적응과 진화. 그래서 잠깐 제가 이제 제 교재를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번 교재는요 복습, 필기, 그림 노트까지 다 같이 이렇게 겸비한 거기 때문에 단권화 시켜가지고 수능 때까지 쭉 필기 제대로 해놓으시면 아주 훌륭한 개념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PDF 파일로 이제 다운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교재를 직접 가지고 했으면 좀 더 애착이 가고요. 수능 때까지 아주 좋은 개념서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제가 무슨 뭐 제 책 자랑하는 거지 책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혓바닥은 거짓말을 못하네. 자, 농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식 보시면은요 거기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습니다. 무성과 유성. 무성과 유성. 자, 무성생식 같은 경우는요 성의 구분 없이 그냥 분열법, 뭐 출합법 이런 게 있는데 분열법 같은 경우는 집신벌레나 아니면 대장균, 단세포 생물이 좀 쓰죠. 분열법은요. 그거 써주세요. 그죠? 그런 걸 무성생식이라고 그래요. 됐어요? 또는 뭐 꺾꽂이 같은 거 있고 휘모지 같은 거 있어. 식물 있죠. 식물 나무 꺾어가지고 딱 꺾어 이렇게 심었더니 막 식물이 자라. 이런 거 이제 무성생식인데요. 아무래도 무성생식을 통해서 나타난 생물은요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져요. 어부이랑 똑같잖아요. 아니 이렇게 있던 녀석이 분열 해가지고 똑같이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복제돼서 똑같이 됐어. 그러면 얘하고 얘는 유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증식하게 되면 유전적으로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유성생식은 암수 구분이 있죠. 그래서 암과 수의 합체 도킹! 야, 네가 암해? 내가 수할게. 좋아. 아니야, 내가 수할까? 아니야, 내가. 하여튼 간에 암수하자. 합체 도킹! 그래서 이렇게 단세포들도 이렇게 접합이라는 걸 합니다. 접합. 알겠죠? 사자성어로 합체 토킹. 자, 이 접합을 해서 다시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유전자,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자를 섞어가지고, 어이구, 유전자가 좀 다양해졌어. 그래서 유성생식은 수정, 접합 또는 융합 이런 단어 나오면 아, 유성생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수정과 접합 생각해 주세요. 수정과 접합 이 두 개는 꼭 기억하셔가지고요. 아, 유전적 다양성이 이게 좀 커요. 자손들 중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이게 좀 크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 쓰면 꼭 안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여기다 써줘야 되겠네. 유전적 다양성이 크다. 얘에 비해서. 요거는 뒤에 4단원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유전은 뭐 아시다시피 상염색체, 염색체 있잖아요. 상염색체 있는 유전자에서 성염색체 있는 유전자에서 일어납니다. 요건 유전 단원 가면 여러분들 머릿속 쥐날 때까지 배울 거야. 유전 단원 너무너무 중요한데. 요거 생명과학 토탈 4단원 중에 2단원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되는 2단원에 나오게 됩니다. DNA 유전물질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적응과 진화. 환경은 변합니다. 근데 그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맞춰 나가야 돼. 행진 하는 거죠. 앞으로 나가자. 행진. 야, 좋아. 행진. 탐법불을 봐주세요. 탐법불. 적응 현상의 예. 자, 지금 있는 게 바로 적응 현상의 예입니다. 추운 곳 동물은 말단부가 작고 몸집이 크다. 왜? 추운데 적응해요. 적응해서 진화한 거예요. 그래야지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줄여가지고 열 손실을 줄이는 거야. 그건 또 나중에 알려드릴게. 왜 추운 지역을 하면 몸집이 커지나요? 왜 추운 지역을 하면 몸집이 커져요? 몸집이 커지면 열을 더 많이 방출되는 아니야.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줄어들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탕을 깨 먹으면 잘 녹아. 덩어리로 먹으면 한참 있다 녹아. 그 덩어리가 바로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이라고 생각해봐. 몸집이 크니까 잘 안 녹잖아. 즉 표면적이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열 손실이 적다는 얘기예요. 몸집이 크면 추운 지역에서. 적응 현상의 예입니다. 적응과 진화. 고산지대 사람이 적혈구수가 많다. 여러분들 여기 살다가 낮은 지대야. 여기 살다가 이제 고산지대로 이사 갔어. 뭐 아파트, 고층 아파트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 그냥 아주 산인데 한 2,000m, 3,000m? 그러니까 그런 데로 이사를 갔어. 그러면 이 낮은 평지에서 살다가 고산지대로 이사 간 다음에 한참 있다가 보니까 적혈구수가 많아졌어. 적혈구수가. 어때요? 그 희박한 산소를 어떻게든 운반해야 돼. 그래서 희박한 산소를 운반하기 위해서 그 환경에 적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선 진화란 말씀 안 돼. 아니, 여기 지금 평지에 살다가 내가 이사를 가가지고 몇 달 살았어, 거기서. 그랬더니 내가 진화됐대. 뭔 소리야? 완전히 말도 안 돼요. 그냥 그 환경에 적응한 겁니다. 즉, 적응이란 단어는요, 개체나 종족 다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개체가 그 환경에 가서 적응했다. 또는 자손을 낳았는데 계속 적응했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란 단어는 여기서 써야 돼요. 어느 개체가 살다가 진화됐네? 안 됩니다. 자손 대대로 자손들 대를 거듭해 가면서 유전자, 즉 DNA 변화가 생겨서 새로운 형질이 나타날 때 진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서로 다른 종도 생기고 막 그래요. 좋습니다. 그거 좀 명심해 주세요. 자, 다시 탐법불 다시 두 번째 고산지대 사람 적혈구수가 많다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건 어떨까요, 그럼? 고산지대에 사는 동물은 평지에 사는 동물보다 적혈구의 크기가 어떨까? 퀴즈. 전 다른 선생님들처럼 퀴즈를 이렇게 낼까요? 아니 근데 퀴즈를 내면 왜 이렇게 오글오글 하는지 모르겠어.
개인적인 취향이죠. 어쨌든 퀴즈라고 해봤자 뭐 별것도 아니지만 뭘까요? 모르시겠다고요? 아니 저거잖아 저거죠. 고산지대에 사는 동물은 적혈구 수가 적혈구의 수는 많겠지 당연히. 평지에 사는 동물보다 고산지대에 사는 동물은 적혈구의 수는 많겠지. 근데 적혈구의 크기가 어떻겠냐고. 크기가 클까 작을까? 부피가 클까 작을까? 보통 이제 크다라고도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고산지대에 사는 동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죠? 가나다, 라마. 가나다 라마. 이 라마라는 동물은요 고산지대에 사는데 적혈구 크기가 작아요. 평지에 사는 동물보다. 왜죠? 왜? 아까 얘기했잖아. 사탕 깨먹으면 표면적 증가된다고. 작으면 표면적이 더 커지니까 희박한 산소들이 더 잘 녹아 들어온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몸집, 크기, 이 단기 부피당 표면적 요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생명과학원에서. 그건 제가 뒤에 가서 계속 다뤄드릴 거예요. 알겠죠? 다시요. 고산지대에 사는 동물은 적혈구 수도 많지만 적혈구의 크기도 작아서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증가돼요. 그죠? 얼음을 깨먹으면 금방 녹듯이 표면적이 크니까 이렇게 산소가 잘 녹아들어서 산소 운반해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고산지대에 적응한 거고요.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서만 살 수 있게끔 된 동물이니까 여기 사는 동물하고 다르니까 적응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라마가 여기 살다가 일로 간 거 아니잖아. 계속 여기 살다가 그렇게 진화하게 된 거잖아요. 대를 거듭해서. 오케이. 사막의 선인장, 그렇죠. 과거에는 잎이었는데 점점 수분이 증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건조한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인장으로 진화가 된 거야. 선인장. 태양을 보고 선인장. 오케이. 자, 눈신토끼는 겨울에 털색 희게 됩니다. 적응한 거예요, 이건. 눈신토끼가 살면서 진화하는 게 아니라 눈신토끼가 겨울에 희게 되는 건 포식자의 눈에 안 띄게 하기 위해서. 보호색. 와. 바다 깊은 곳에 홍조류가 분포한다. 홍조류에다 땡그라미 치시고. 가장 깊은 곳에 홍조류가 분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빛의 파장의 작용이고요. 거기에 대한 생물은 적응한 겁니다. 자, 요거 4단원에 가서 나옵니다. 됐죠? 자연 속의 인간, 거기서 이제 처음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무기 환경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작용이라고 그러고요. 빛의 파장이 홍조류에게 작용을 했으면 홍조류는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적응하는 거예요. 환경의 작용에 대해서 생물은 적응하게 돼 있어요. 됐죠? 역시 여기에 이해가 되겠습니다. 홍조류도. 오케이. 자, 수능 대표는 지난 시간에 풀었죠. 넘겨주시고요. 15페이지는 참고로 효소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효소를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요거는 또 소화 단원에서 한 번 더 언급해 드릴 거예요. 대신 효소는 주로 단백질,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이것도 배우게 되지만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효소는 단백질. 자, 이거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현생 특성 그 정리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16페이지 들어가는데 바이러스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서 우리 심벌레 그죠? 신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나요? 제 신? 저 집신 안 신었어요. 그냥 신 신었는데요. 집신벌레 요거 옛날부터 제가 이제 이걸 개명했었는데 개명한 거는 부적절한 용어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EBS에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또 털들이 짧은 털들이 막 났네.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선모라고 그래요. 선모. 자, 이 집신벌레를 통해서 우니 울어 여러분들 생명인쇄의 특성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얘는요.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집신벌레에 대한 고찰입니다. 심층 고찰. 집신벌레는 단세포로 되어 있군. 너 지금 뭘 쳐다보고 있냐? 어딜? 폭력은 안 됩니다. 쓰담쓰담 귀엽군. 단세포니까 너는 조직이나 기관을 구성하지 않겠군. 조직이나 기관을 구성하지 않고 발생 같은 거 쓸 수 없습니다. 얘는 단세포로 이 상태로 살아가니까. 어쨌든 집신벌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질 이중층에 세포 막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동화작용, 이화작용, 물질들도 합니다. 왜? 세포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세포호흡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있기 때문에 세포호흡해요. ATP 만들어서 살아가. 각종 단백질, 자기가 필요한 물질들 합성하면서 살아갑니다. 됐어요? 그래서 물질들 다 합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리고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자, 선 비춰줘. 햇빛. 아우 눈부셔. 물론 빛이 좋으면 아우 빛이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야, 이런 애들도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네. 그리고 항상성. 이 특징을 갖고 있을까? 그쵸. 요거예요, 요거. 요걸 수축포라고 합니다. 수축포. 얘의 역할은 뭘까? 자, 집신벌레가 사는 환경은 어디에 살까요? 집신벌레. 공기 중에 살까? 천만에 물속에 삽니다. 물속에 살다 보니까 헤엄치다 보니까 물이 농도가 일정하지가 않다는 걸 아는 거야. 어느 쪽으로 헤엄쳐 갔더니 여기는 왜 이렇게 진해? 여기는 왜 이렇게 싱거워? 농도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농도가 균일하지 않은 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야, 큰일인데 이거. 왜? 예를 들어서 저농도야, 저농도. 그럼 자기보다 저농도면 저농도에서 물이 들어와. 삼투 아시죠? 물이 쪽쪽 들어와. 난리 났어. 물이 들어오니까 그냥 막 눈물, 콧물 막 나오고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점점 얼굴이 그냥 빵빵해지더니 빵! 하고 터지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자, 물이 들어왔을 때 절대 얘네들이 농도가 묽어지지도 않고요. 세포가 터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 물을 여기다 모아. 여기. 이 모아. 여기 수축포 밑에다 모아서 찍찍 하면서 내보내는 거야. 찍찍 이렇게. 예? 바깥쪽으로 퍼내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농도가 저농도일수록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수축포의 수축 횟수가 더 증가합니다. 이게 항상성이야. 세포 내의 농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삼투압이라고 그래요. 삼투압이 농도야. 그걸 일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도 찍찍. 오케이? 어우.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길 가다가 가끔 하는 녀석들은 삼투압 조절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예. 이 녀석 닮아서 그래. 이게 수축포입니다. 됐죠? 항상성 유지하고. 이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발생과 생장은 해당 사항 없고 생식합니다. 분열법, 무성생식. 그 다음에 다른 녀석과 합체독이 유전자 섞어서 접합. 유성생식. 그러니까 무성생식 분열법, 유성생식 접합 둘 다 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유전물질이 있으니까 유전현상 나타나고요. 적응과 질환? DNA 있으니까 DNA 변화가 생기면 조금 이제 달라지겠지. 유전적으로 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집신벌레들이 막 모여 있어. 근데 조금씩 지네들 사이에 조금씩 얼굴. 우리는 집신벌레 다 그냥 이거 다 똑같네 이러겠지만 이들 사이에서는 지금 너무 이상해. 아니 괜찮은데? 너무 멋져. 지네들끼리는 조금씩 다른 걸 알아. 이게 종다양성이 아니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이게 유전적 다양성. 같은 종인데 조금씩 형질 차이가 나. 이게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사람도 보세요.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피디님 얼굴 한번 다양합니다. 저하고 다르고 모든 사람들 형질이 다른 건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집신벌레들도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납니다. 왜? 유전 현상이 나타나고요. 유전자에 조금씩 변화도 생기기 때문이죠. 알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집신벌레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요 선모 있죠, 이거. 요 선모들이 막 헤엄쳐. 선모가 막 운동해. 선모 운동. 그럼 정신없이 막 집신벌레가 정신없어 그냥. 여기서 막 또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선모 운동을 하는데요. 이 선모가 우리 기관지에도 있습니다. 기관지에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 하등한 단세포가 갖고 있는 게 우리 고등한 인간에게도 있어? 이러면서 좀 기분이 띠꼬우실 수 있는데 절대 띠꼬바하면 안 됩니다. 즉 공통점은 뭐냐? 우리 기관지에 있잖아요. 가래에 이렇게 먼지 배출시키는 기관지에 선모가 있단 말이에요. 공통점은 뭐냐면 아, 공통된 뿌리에서 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저 생물과 나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아,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차이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거는요, 생물이라는 건 특정한 공통성을 갖습니다. 공통점, 그죠? 그리고 또 지금 또 차이를 갖고 있어요.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이 진화가 된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대장균도 DNA, 사람도 DNA. 대장균도 ATP 써야 되고 사람도 ATP 써야 됩니다. 세포호흡하면서. 어떤 그런 공통적인 특징은 야, 과거로부터 하나의 생물체가 딱 진화해왔구나. 그런데 쟤는 새고 얘는 물고기고 물에 살다 보니까 얘는 날다 보니까 아,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구나.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선모 하나만 가지고도 아, 인간과 이 집신벌레는 어떤 진화의 계통에 있어서 같은 공통점을 갖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띵크를 좀 해봐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들의 교재 16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바이러스 나옵니다.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죠. 지금까지는 세포였습니다. 세포. 그러니까 효모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효모도 하나 살짝. 효모는 이렇게 점점 혹이 나가지고 몸에 혹이 나서 이렇게 번식을 해요. 생식을 합니다. 이게 출합법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효모는 알코올 발효라는 걸 해요. 그래서 효모는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효모는 단세포인데요. 알코올 발효 가서 다시 불러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할 건 뭐냐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요, 단백질 껍질,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 피막 단백질, 단백질 껍질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핵산이 들어있어요. 핵산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DNA와 RNA라는 게 있어요. 유전물질이죠. 자, 그래서 핵산에 따라서 DNA 바이러스와 바이러스 and RNA 바이러스로 나눕니다. 자, DNA 바이러스는요, DNA라는 핵산을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천연두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박테리오파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HIV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요, 얘는요, 이 안에 DNA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로 구성된 생물은요, 세포 하나에 DNA도 있고요, DNA부터 만들어진 RNA 성분들도 있어요. 이걸 핵산이라고 하는데 DNA나 RNA 둘 다 갖는다. 그럼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에요. 맞다. 그러나 바이러스는요, 이걸 갖든지 또는 이것만 가져요. 둘 중에 하나만 갖습니다. 즉 단백질 껍질이 있어. 여기 DNA 있어. 그럼 이건 DNA 바이러스에 속하게 되고요. 자, 단백질 껍질 있어. 여기 RNA 있어. 그럼 이 RNA 바이러스에 속하는 거예요. 단백질 껍질 있어. 여기 RNA 있어. RNA 바이러스예요. 단백질 껍질 있어. 단백질 껍질 있고, 자, DNA 있어. 그럼 DNA 바이러스예요.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는 그 종류별로 한 종류의 핵산만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아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바이러스 다 나쁜 녀석들 아니에요. 나쁜 녀석들 아니야. 아끼는 바이러스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미 제 수업을 많이 들었던 친구들 알겠죠? 네. 소개하겠습니다. 박테리오파지. 무슨 오빠지? 박테리오파지. 예, 박테리오파지. 저는 기응유파지. 예. 자, 박테리오파지. 예. 박테리오파지. 액센트 여기. 박테리아, 즉 세균을 파지하는 거야. 파지. 먹는다는 뜻이야. 이 세균에 기생하는 놈이에요. 세균에.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냐면 요 우주선 같은 거, 이게 단백질 껍질. 그 안에 뭐 있어? DNA 있어.
요거 DNA 안쪽에 이거 DNA 핵산,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을 갖는 DNA. 자, 이 박테리오파지는 생체 밖에서, 즉 숙주 세포 밖에서는 단백질과 핵산의 결정체, 무생물이라는 얘기예요. 결정체는 그냥 결정이란 말은 무생물. 뭐 돌도 결정이니까. 즉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합니다. 스스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자체 효소가 없습니다. 물질 대사하려면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효소가 없어. 그러니까 생체 밖에서는 죽은 듯이 그냥 가만히 있는 무생물이야. 무생물. 자, 이렇게 무생물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오빠쥐, 그죠? 박테리오파지. 물론 빠진 건 아시죠? 빠지. 박테리오파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빠쥐, 박테리오파지, 빠쥐, 오빠쥐, 박테리오파지. 아주 좋잖아, 귀엽잖아. 박테리오파지. 누구지? 박테리오파지. 자, 이 빠지가 이제 세균성 바이러스인데 세균이 이제 딱 착륙했어. 착륙해가지고 여기에 딱 똥구멍을 박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세균에다가 이 DNA만 집어넣어줘. DNA만. 그럼 이 세균은요, 자기 유전자가 있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자기의 이 세균이 갖고 있는 여기에 끼어 들어가든지, 요 세균 사이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 요거를 용원성이라고 그래. 바이러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용원성이야. 이런 특징이 있어요, 바이러스에는.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몰래 잠복했다가 이 세균이 막 증식하면서 자기 유전자도 막 증식하다가 좀 기분이 좀 띠꺼워지면은 이렇게 증식 이렇게 증식해서 다시 수를 늘려가는, 단백질 껍질 만들어 수를 늘려가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이 DNA 돌아가지고 계속 복제하는 거야. 물론 재료는 얘네들 거 쓰는 거지. 이 숙주 세포가 지닌 에너지, ATP 사용하고 물질 사용하고 효소를 이용해 먹는 거야. 바이러스는 철저하게 기생이야, 기생. 활물 기생이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이 기생하는데 자기는 유전자만 넣어주는 거야, 유전자만. 정말 너무너무 퍼펙트하게 유전자, DNA나 RNA만 넣어주면 그거 가지고 여기 있는 이 숙주세포가 갖고 있는 효소나 ATP나 이런 일꾼들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것 증식해, 복제해. 그래서 복제를 통한 증식을 하는 거야. 이렇게. 단백질 껍질 또 만들었어. 단백질 껍질 또 만들었어. 단백질 껍질 또 만들었어. 그럼 수를 늘리니까 얘네들은 이제 다 바닥났어. 재료도 바닥나고 ATP도 바닥났어. 그러면 볼일 다 봤다, 나가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세균으로 가는 거야. 야, 세균들이 벌벌 떨어. 이 박테리 오빠지한테. 그러니까 니네들 막 괴롭히는, 여러분들 괴롭히는 세균들 있지. 막 식중독도 일으키고 이러거나. 그러면 이 녀석들 박테리 오빠지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무서워 그러면서 벌벌 떨고 다 도망갈 거야. 연기야. 자, 그래서 이 박테리 오빠지는 숙주세포 안에서는, 생체 안에서는, 숙주세포 안에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DNA 복제, 이걸 합성이라고 그래. 단백질 껍질도 합성돼.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복제를 통한 증식이에요. 물질도 복제를 통한 증식. 증식이니까 수를 늘리니까 이제 생식도 일어나는 거지. 생식. 유전자가 있으니까 유전 현상도 나타나고, 돌연변이 일어나니까 적응과 진화 이런 것도 나타나는 거지. 적응, 진화. 오케이? 자, 이런 생명 현상의 특성의 일부를 보이더라 이거야. 야, 숙주 밖에서는 무생물인 줄 알았는데 숙주 안에서는 이렇게 살아있네. 와우. 그러니까 이제 이 세포들, 만약에 이 세포가 우리 세포야.
내 모가지 세포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여기서 이제 막 그 얼마 전에 정말 공포스러웠던 그런 바이러스들도 많고 독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감염돼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 세포들이 당하는 겁니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픈 거죠. 그럼 우리 또 방어하지. 우리 몸에서 또 지켜주지.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방어해서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바이러스는 방어작용에서 한번 더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6페이지에서의 포인트는 뭐냐?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징과 무생물적 특징을 둘 다 갖고 있는데 어떤 게 생물적 특징이고 어떤 게 무생물적 특징인지 그걸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내용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문제에 또 적용을 시켜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17페이지에 있는 내용 적용시킨 다음에 또 연습을 해야 돼. 실전 연습. 실전 연습할 테니까 지금 끝까지 따라오세요. 자, 잠깐 빠졌다 들어가는데 아니 이게 웬 이런 멋진 말이 또 와우. 이번 강의 도입부에서 나오지 않고 이번 강은 이제 중간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명언을 한번 딱 날려줄까 합니다. 너의 미래에 대한 사랑을 가져보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게 왜 명언입니까? 여러분들 현실에 여러분들 사랑합니까? 사랑하시는 분도 있고 사랑하지 않는 분도 있죠. 자기 애라고 그러죠.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도 있고 사랑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난 이거밖에 못할까? 아닙니다. 현실을 사랑하면요. 이겁니다. 미래에 대한 사랑도 생기게 되죠. 다시요. 여러분들 미래에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수험생이니까 잠시나마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 모습을 좀 그려보세요. 정말 사랑스러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 그다음에 시험을 잘 봤을 때 모습, 이런 미래,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려본다면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울 것이고 그 모습을 사랑했을 때 결국 현실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판타지가 아닙니다. 예? 저는 이 생명과학원 골박생에서 여러분들에게 판타지를 제공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고 싶습니다만 현실은 냉엄하지 않습니까? 예. 자, 미래에 대한 사랑을 가져보자라는 말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도전을 해보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대표 문제 1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의 교재는 17페이지고요. 자, 미모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참 처음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잎을 건드리기 전에 이랬는데 건드리니까 와사사사삭! 와우. 저 어렸을 때 이거 보고 놀랬습니다. 놀래서 자빠졌어요. 아니 분명히 식물인 줄 알았더니 딱 건드릴 때 와사사삭! 그때는 이렇게 놀랬죠. 얘 입장에서는 얘 입장도 놀랬을 거예요 아마.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답을 찾으시면은요 1번 출합법 땡그라미 치시고 생식 무성생식 써주세요. 1번은 무성생식. 2번 올챙이는 자라서 개구리가 된다. 2번은 당연한 사실 써주세요. 농담이고요. 발생과 생장입니다. 발생과 생장. 3번 아버지의 특정 형질이 딸에게 나타난다. 유전이죠. 4번 양분을 합성한다. 물질 대사죠. 5번 What's up? 식충식물인 파리족에 잎에 파리가 앉으면 잎이 접힌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됐죠? 그러면 뭐 답은 찾는 거 쉽죠. 5번 땡냐. 그 다음에 2번. 자, 역시 이거는 제가 수축포 수축 횟수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주변 농도가 높아지면 수축 횟수는 줄어들고 주변 농도가 낮아지면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수축포의 수축 횟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항상성이지 뭐. 1번 이분법 땡그라미 역시 생식이야 생식. 무성생식. 분열법이라는 거예요. 분열법. 분열법.
2분법. 2번 똑같아. 3번 세포 땡그라미 쳐주시고 4번 유전입니다. 5번 답입니다. 항상성. 너무너무 쉽다. 근데 우린 연습을 해야 돼. 지금까지 이게 대표 문제라는 건 수능에서 여러분들 수능에서 다뤄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다뤄졌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유형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무조건 한 문제는 그냥 거저 맞추는 거지 뭐. 나한테 배웠으니까. 이건 뭐야? 실전 트레이닝? 오케이. 채워봅시다. 가는 뭘까? 저리 가! 까불지 말고. 가는 뭐야? 여러분들한테 물었어요. 예, 칠판한테 물은 거 아니야. 자,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 배웠던 걸 머릿속에서 끄집어냅니다. 물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억지로라도 끄집어내! 자,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하. 개체 유지를 위한 생명인생 특성이구나. 개체 유지를 위한 생명인생 특성. 생식. 아하. 종족 유지를 위한 생명인생 특성이구나. 그러면 세포는 뭐 한다고요?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는 물질 대사를 통해서 생명 현상을 한다고 그랬죠. 동화작용, 이화작용. 에너지 생산하는 거, 이화작용. ATP 만들어서 각종 물질들 합성하면서 살아갑니다. 동화작용.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성, 발생과 생장. B는 뭘까요? 생식해서 태어난 녀석이 닮아야지. 안 닮았을 때 얼마나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니야. 여러분들 맨날 부모님한테 혼날 때 저거는 어디서 누구 닮아서 저래? 나 부모님 아빠 엄마 자식 아닌가? 자꾸 누구 닮아서 저러니? 나 주워 왔나? 분명히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괜히 아닌 것처럼 너는 자, 부모님 닮게 돼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유전이에요, 유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렇죠. 요런 연습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넣는다면은 뭐 적혈구를 넣을 수도 있고요. 적혈구. 핵이 없는 세포입니다. 세포. 물질대사 해요. 세포이기 때문에. 핵이 없지만 세포 구조로 되어 있고요. 분열은 못해. 정자, 분열 못하는 생식세포. 지난 강에서 소개했습니다. 이런 것도 추가해서 뭐 5개 비교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지요. 가만히 있어봐. 바이러스? 이 녀석은 바이러스? 얘는 지구상에 출현한 최초의 생명체가 아닙니다. 알죠? 반드시 생물체, 이렇게 숙주라는 생물체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생명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숙주가 있은 다음에 바이러스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바이러스는요, 크게 숙주에 따라서 동물성 바이러스가 있고요, 식물성 바이러스가 있고요, 세균성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건 뭐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쵸, 숙주에 따른 구분이에요. 아까 소개했던 오빠 있죠. 무슨 오빠? 무슨 오빠지? 박테리오파지. 그 박테리오파지는요, 세균성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우린 동물세포이기 때문에 그 박테리오파지가 아무리 귀엽다고 해서 여러분들 몸에서 키우려고 해도 필요 없습니다. 세균만 공격해요. 됐죠? 식물성 바이러스에는, 그러니까 여기다 빠지 하나 적을게요. 줄임말로 이제 박테리오파지를 빠지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식물세포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TMV,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건 담배 잎에서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켜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식물성 바이러스. 동물성 바이러스는 많습니다. HIV, Human Immunodeficiency 바이러스. 이건 이제 에이즈라는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이제 다 살았네 병. 아시죠?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 그다음에 뭐 간염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뭐 천연두 바이러스, 소아마비 바이러스, 광견병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 다 동물성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자기 숙주를 지키지 않고 조류에만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도 왔어. 이건 생명현상의 특성에 이제 돌연변이가 되는 겁니다. 진화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조류에만 독감을 일으키던 게 사람에게 와? 와우, 서프라이즈. 예. 그래서 바이러스는 숙주 특이성이 있습니다만 그게 유전적인 변이를 거쳐서 다른 생물체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거, 다른 숙주 세포에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비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세포다라는 거예요. 세포. 아시겠죠? 만약에 가의 특징은 핵을 갖는다. 그러면 안 돼요. 틀려요. 가의 특징은 핵을 갖는다. 그러면 틀려. 왜? 아메바는 진핵세포예요. 핵이 있어요. 여기. 하지만 세균은 핵이 없어. 원핵세포예요. 핵이 없는 세포로 돼 있어. 핵이 없어. 핵이 없어. 그 다음에 가의 특징은 리보솜을 갖는다. 그럼 리보솜 있어. 여기 리보솜 있어. 리보솜 단백질 합성이야. 얘는 리보솜 없어. 그럼 돼. 됐죠? 자, 가의 특징으로 어울리는 건 세포 구조다. 맞습니다. 딩동댕. 또 뭐 있을까? 리보솜을 갖는다. 딩동댕. 효소를 스스로 합성해서 스스로 물질 대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독립적으로. 딩동댕. 유기물만 있으면 얘네들은 살아갈 수 있어요. 얘도 포당 주고 포당 주면 냠냠냠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핵산이 있다. 핵산을 포함한다. 그러면 얘도 핵산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얘도 단백질 껍질에 핵산이 있기 때문에 얘도 핵산이 있고 하니까 그건 아니야. 그러면 또 뭐가 좋을까요? 야, 자, 이 가의 특징으로 알맞는 거 또 뭐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숙제, 홈워크.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시고 힘들지만 수강 후기에다 이제 격려와 응원과 그런 거 많이 올려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저는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수강 후기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무슨 사랑하는 박경웅 선생님, 무슨 존경하는 박경웅 선생님, 이것도 좋아. 하지만 재미있는 박경웅 선생님, 골 때리는 요게 좀 더 좋아.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생명과학에 흥미 붙여셔가지고요. 흥미가 있으면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점수 올라갑니다. 점수 올라가면 생명과학 점수 잘 나오면 그렇죠. 다른 과목도 잘 봐야 되는데 어쨌든 원하는 대학 가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공부는 흥미, 그죠? 관심, 애정 이걸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튼 후기에 뭐 가에 관련된 거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강의에 대한 평가라든가 아니면 응원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감 등등등 여러 것이 앞으로 제 강의를 만드는데 힘이 되고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바라면서 저의 강의는 다음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 빰빠라밤 빰빰.